이번 시간에는 여의도 제티로 불리는 박준석 와우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중국 기업 탐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으로 꼭 뵈면은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왜 여의도 제티가 되셨는지. 사실 제가 전업 투자자로서 활동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업 투자 활동했었을 때 제 블로그라든지 제가 활동했던 그런 카페에서 임시적인 닉네임으로 여의도 제티로 활동했다가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돼가지고 지금의 와우글로벌 파트너 박준석으로 오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직접 중국 탐방을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그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저도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국에는 돈이면은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되잖아요. 네. 제가 계기가 첫 번째로는 작년 7월 달 파월의 FOMC에서 금리 인하한다라는 그런 깜빡이들이 커졌습니다. 네. 미국이 그간 많이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예외주의, 결국에는 미국의 금리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높고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따라갈 수 없으니 그런 특수성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의 주식들이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비해서 성장성도 탄탄했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파월이 금리 인하한다라는 깜빡이가 켜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른 국가들과의 금리 차이가 좁아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좁아지게 된다라는 것은 다른 곳에 투자하려는 매력도가 올라간다는 것인데 AI 관련돼 가지고 투자한다는 것에서는 모두 다 동의할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미국만 유일하게 그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미국만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 미국만 투자했던 건데 금리가 인하하게 된다라면은 미국이 아닌 제2 투자 방법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중국이라고 판단했고 그런데 되게 특이한 점은 중국 관련돼 가지고 제가 기업에 대해 리서치를 하려다 보니까 여의도판에 중국 관련돼 가지고 되게 없었더라고요. 이유는 뭐냐면은 그 23년도, 22년도 있었던 홍콩 1회 사태가 되게 직격탄이었습니다. 홍콩 1회 사태가 홍콩 1회 사태가 나온 직후부터 이제 중국 관련돼 가지고 이런 자금들이 많이 훼손되기 시작했고 사람들도 중국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 저는 이제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이 저도 전업 투자자다 보니까 이거를 중국 관련돼서 기업을 탐방하면서 내가 자료를 모아가자라는 것이 첫 번째로 이제 제가 가질 수 있는 이야기였고요. 굉장히 시기적으로 판단을 잘 하셨네요. 그렇죠. 근데 모아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또 이제 한경 글로벌 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것도 동일한 맥락상입니다. 근데 제가 왔는데 또 지금부터 이제 많은 증권사에 계신 조금 중국 관련해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도 탐방을 많이 가고 계세요. 자, 그런데 컴플라잉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중국 관련된 기업들 탐방했었을 때 컴플라잉 이슈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한테 제가 중국 관심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중국 기업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공유드리고자 이렇게 중국 탐방을 가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일리 아시아에 정말 많이 나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PD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흥미로운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우리가 중국에 대한 기업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탐방을 다녀오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좀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웨이얼 반도체를 좀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탑 10, 이 팹리스 기업 중에 유일한 중국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이 웨이얼 반도체, 중국말로는 이제 윌 반도체라고 이제 부르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기업의 특징 자체가 사실 실적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영상 보시면은 제가 가가지고 찍었던 영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반도체 같은 회사, 이 웨이얼 반도체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카메라 쪽,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카메라를 이제 뭐 12개 정도, 15개 정도 분착하면서 레이더가 아니라 이제 전기차가 디아디도 말했던 게 레이더가 아닌 자율주행 쪽으로 전기차 카메라를 토대로 이제 하는 자율주행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속적으로 납품하는 그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22년도 같은 경우에 전기차 카메라 부분에서는 글로벌 2위였어요. 하지만 24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이 기업에서 지금 납품하는 업체들이 테슬라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전부 다 이런 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좀 특이했던 점이 있었어요. 어떤 게 있나요? 중국을 이렇게 가본 사람만이 조금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기업을 탐방했었을 때 중국에서는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렇고
중국 투자 관련된 부분에서도 네. 중국 AI 관련돼서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중국의 현장에 가보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앞으로 5월 달에 있을 이 AI 글래스 안경이 되게 지금 주목도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카메라 기능이 분명 필요할 텐데 웨이얼 반도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좀 공급을 하고 있고 앞으로 2세대 추가적인 것에 대해서도 글로벌 스마트폰 카메라 관련돼 가지고도 굉장히 지금 높은 점유율을 지금 현재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이런 이 AI 글래스에서 되게 웨이얼 반도체도 되게 힘있게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고 네.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도 자율주행 쪽에서도 되게 웨이얼 반도체가 공급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딥시크 AI에서 이제 카메라 쪽으로 좀 이제 5월쯤에는 넘어가는 건가요? 사실 제가 조금 저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해서 되게 그렇게 원래는 네.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중국이 매번 상승한다 했었다가 정책 때문에 많이 하락하기도 했고 많은 중학 개미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손해를 끼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좀 중국은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웨이얼 반도체를 갔었을 때도 느꼈던 것이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힘으로 결국에는 이제 챗GPT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의 힘으로 이제 주가 상승이 이루어졌다라면은 네. 중국 기업을 갔었을 때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되게 또렷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하드웨어, 막상 진짜 실제로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네. 자율주행 같은 전기차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AI 글래스 같은 실제로 AI가 장착되어서 우리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실상 중국의 하드웨어적인 기술이 되게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도 삼방 가면서도 많이 느꼈던 것이 중국의 하드웨어적인 기술들이 이전처럼 되게 낮은 기술이 아니라 되게 지금 높은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네. 지금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카메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자율주행 할 때도 딥시크라든지 다른 AI 관련돼 가지고 장착이 된다라면은 그게 또 기억을 해서 네. 우리가 보통 자율주행 할 때 기억을 해서 그 기억을 토대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카메라 기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런 기술로 바탕으로 직접 보고 사람의 눈처럼 보고 움직이는처럼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듯이 다양한 제품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웨이얼 반도체의 칩과 그다음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 네. 또 신기한 거는 웨이얼 반도체에서도 2나노미터 정도의 특허를 받으면서 그런 특허 반도체 칩들이 AI 글래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것들이 글래스처럼 들어가 가지고 네. 그 들어간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원래 보통 우리가 AI 안경들이 되게 무겁다. 네, 맞아요. 그리고 실생활에 적용이 어렵고 또 여성분들도 그렇고 또 패션 관련돼 그쵸, 가지고 쓰고 좀 다니기가 쓰고 다니기가 조금. 좀 불편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저렇게 2나노미터 정도의 이제 반도체 자체가 이제 AI 글래스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이 반도체 자체로 되게 다른 곳의 디자인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게 반도체인가요? 그쵸. 점처럼 보이는 그렇죠. 게? 그리고 5월 달에 샤오미에서 이제 AI 글래스가 나오는 것이 중국에서는 되게 크게 지금 현재 퍼포먼스라고 뭐 실제로 거기서 말했던 것 자체가 이제 네. 2008년도 때 이제 스티븐 잡스가 나와서 아이폰을 공개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고 지금 시장의 기대가 높습니다. 네. 그러면은 나왔을 때 AI 글래스가 샤오미에서는 지금 현재 50g 정도의 안경을 지금 출시하려고 해요. 50g 정도의 안경이라는 소리는 되게 우리 일반적인 안경이랑 똑같고 네. 가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높지 않은 일반 대중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안경처럼 지금 네. 밑에 보이시는 화면처럼 저 정도의 안경을 사용하는 거고 저 네. 안경에 웨이얼 반도체의 카메라, 반도체 칩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금 샤오미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럼 5월까지 좀 샤오미의 주가도 좀 우리가 함께 지켜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전날 같은 경우도 샤오미 주가가 신고가를 갔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중국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키워드 자체가 중국이 지금 현재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특히나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 알듯이 M7 특히나 미국 주식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글로벌 증시가 다 같이 빠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라 네. M7들의 종목들이 유난히 많이 빠지면서 차트에 보이듯이 샤오미랑 메타 그리고 샤오미랑 애플 관련돼서 서로 디커플링이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말들은 결국 미국에 있는 자산들이 중국으로 지금 이동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종목들이 좀 하락하게 되다 보니까 또 심지어 그 비슷한 시기에 채권 가격도 지금 상승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가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일각에서 말하고 있는데 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만약에 안전 자산 이동한다라면은 네. 달러가 강세가 돼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달러는 약세가 되고 지금 있습니다. 약세예요. 네. 그러면서 다른 중국 증시라든지 유럽 증시라든지 다른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또 아시아, 데일리 아시아다 보니까 네. 아시아의 시장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좋게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 말들은 미국의 위험 자산들인 주식시장이 하락하게 되면서
안전자산이 채권으로 편입된 것도 분명하게 있지만 더 위험한 자산인 이제 글로벌 증시라든지 네. 심지어 특히나 중국 관련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자산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경기 침체 막 이런 워딩들이 자극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봤을 때는 AI의 흐름들이 미국에서 23년도, 24년도 때는 많이 이어졌지만 그 네. 흐름들이 또급 이어져서 중국까지도 지금 현재 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다른 얘기로 갔는데 맞아요. 웨이얼 반도체로 네. 다시 돌아오자면 이 얼마 전에 이 위런룽 회장이죠. 네. 이 시진핑의 좌담회에 참석을 해서 좀 네. 뭐 반도체 업계를 대표해서 발언을 좀 하기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요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마오쩌둥의 전신으로 불리고 마오쩌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공산 관련돼 가지고 되게 열심히 하자 이런 네.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 마윈에 대해서도 되게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진핑이 최근 들어서 이제 자신들의 기업에 대한 이제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좌담회를 열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계에 있는 기업들까지 초청해 가지고 좌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도 지금 현재 다른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전에는 중국 자체적인 채권을 발행해서 자신들의 부동산과 내수 시장을 살리자가 목표였다라면은 네. 지금은 이제 선부를 축적한 기업들이 그 기업들을 바탕으로 그 기업들의 소비를 창출해내겠다. 네. 결국에는 신기술이 신소비를 창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중국 공산당 자체가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키워드 상에서 각각에 있는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나 아니면 각각에 있는 테크 기업들이 지금 현재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도 늘리고 있고요. 그 배당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다양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네. 친기업적인 정책들을 친주주적인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주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그런 기업들과 비슷하게 있는 기업들 중에서 뭐 미국의 기업들만 비교해 보더라도 네. 서로 둘 간의 이제 밸류 차이가 얼마 많이 나다 보니까 미국이 되게 고평가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PBR인 이제 중국에 대한 자산시장의 유입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웨이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다량의 빅테크 기업들의 카메라든지 반도체 칩이라든지 공급을 독점적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중국 내에서도 전체적인 반도체 공급이나 그런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독점적 네. 공급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웨이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옆으로 박스권을 기고 있지만 네. 지금 이전치, 이 옛날치랑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올해 주가 상승률이 좀 높은데요. 맞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반도체들이 결국에는 앞으로 제2의 경쟁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고민이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가가지고 좀 질문을 몇 개 썼습니다. 이제 저도 네. 마찬가지로 웨이얼 반도체 IR 담당자라든지 그런 기업들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질문을 몇 개 했었는데 네. 그 질문들의 키워드 자체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로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게 뭡니까? 결국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했을 때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중국 관련돼 가지고 관세를 트럼프가 부과했었을 때 이 기업들은 피해가 없을까요? 이렇게 그쵸. 물어봤어요. 타격을 좀 받을 그쵸. 수 있을 것 같은데.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웨이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미국의 퀄컴과도 지금 현재 경쟁사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 자체적으로 최근 한 3, 4년 동안은 중국 내수적인만으로도 소비만 하더라도 그거 매출이 상당하기 때문에 네. 실상 미국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인해서 영업의 훼손이나 매출의 감소가 이런 게 없다라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AI 글래스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웨이얼 반도체는 강한 어투로 말하고 있었는데 그 어투 중에 지금 현재 AI 글래스의 1위는 메타잖아요. 네. 메타의 AI 글래스가 강한데 지금 현재 그 AI 글래스는 소니의 카메라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세대부터는 이 웨이얼 반도체의 카메라가 담당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그래요?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글로벌 이 AI 글래스 XR 시장의 점유율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소니가 압도적으로 좀 높은 상황인데 그러네요. 이 높은 상황에서 지금 중국에 있는 웨이얼 반도체가 많이 뺏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이 현재 지금 상황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일본의 카메라 소니 기업이 많이 현재 지금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메타라든지 이제 앞으로 있을 샤오미 그리고 나중에 있을 이런 중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카메라에 많이 장착이 된다라면은 이 점유율도 많이 뺏어올 수 있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주가가 반등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크게 부담 없는 원래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정도의 느낌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네.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성장세를 띌 수 있으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러면 5월 달에 이제 AI 글래스가 이제 중국에서 샤오미에서 만약에
제품이 소개됐었을 때 그 반응이 좋다라면은 당연스럽게 먼저 생각나는 것이 샤오미라는 생각보다는 그 이후에 있는 종목들 마찬가지로 웨이얼 반도체도 네.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네. 좀 투자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좀 주가를 잘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기업은 네. 상하이 데이터 포트인데요. 네. 사실 저도 이 기업을 듣고 좀 생소했는데 네. 어떤 기업인가요?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 미국에 비해서 많이 투자자 자체가 중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을 잘 몰라요. 네. 상하이 데이터 포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그런 기업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존 웹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 특히나 이제 IDS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생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호텔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텔업이요? 그렇죠. 호텔에서 네. 객실들은 고객이 들어왔을 때 깨끗한 호텔에서 숙박을 할 수 있는 이제 그 로열티를 지불하고 네. 와가지고 되게 깨끗하게 이제 깨끗한 옷, 네. 깨끗한 수건, 이거 깨끗한 침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ADC라는 이제 그런 정책 그런 산업 중에 하나인데 네. 상하이 데이터 리포트가 결국에는 이제 주 매출군의 이제 90%, 93% 이상이 알리바바로부터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알리바바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이라는 네.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인 매출이 자체가 들어오고 있는데 알리바바가 또 최근 들어서 3년간 75조 정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하이 데이터 포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센터 같은 기업들에 대한 투자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 같은 기업들과 다른 점은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칩이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중국에서도 지금 현재 엔비디아 칩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많은 고객사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실상 중에 하나예요. 네. 엔비디아 칩이 있었으면은 더욱더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엔비디아도 더 많은 고객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사실 규제 때문에 네. 없어졌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하이 데이터 포털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하고 있는 업 중에서는 이런 엔비디아 칩이나 이런 칩이 없이 고객들이 들고 와서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칩을 바탕으로 우리는 서비스만 제공해 줄게라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23년도 연간 보고서라든지 이제 매출 증가를 보게 된다라면 꾸준하게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알리바바 관련돼 가지고 이제 고객사를 두고 있고 알리바바의 매출이 93%라는 점을 좀 우리가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리바바의 주가가 많이 상승하는 것과 그리고 상하이 데이터 포트가 상승하는 것 두 개 자체가 여러분들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은 두 개 자체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리바바가 되게 큰 회사고 알리바바와 관련된 몇 가지들의 계열사, 알리바바의 공급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 기업을 봤었을 때 되게 생소하고 잘 모르실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나 아니면은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애플에 공급하는 반도체 기업들은 우리가 누누이 뭐 퀄컴이라든지 다 알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 대해 이제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저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소개를 드릴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 주가 흐름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상하이 데이터 포트도 지금 주가 자체가 흐름이 오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특이한 점은 제가 이제 가가지고 기업을 탐방하는 것보다 그 기업에서는 탐방은 아직 어렵다라고 했어요. 왜 어렵냐 했냐면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들어가서 탐방은 어렵지만 네. CFO가 같이 식사를 자리를 했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저녁 어떤 식사 얘기를 자리를 했나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면서 이제 네. 했었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런 특히나 공시 관련돼 가지고 말해줘야 되는 의무 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 물어봤어요. 공통된 질문은 결국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했었을 때 이 기업에 대한 훼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가 가장 우리 분들도 궁금하고 저도 궁금한 그렇죠. 주제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물어봤는데 마찬가지로 이 기업의 매출이 미국과 관련된 기업의 매출로부터 영업이익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알리바바에 대한 이제 그런 영향들이 되게 크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은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조금 이제 질문 자체가 좀 그런데 자기도 그 CF라는 분들도 네. 자기가 봤을 때 왜 주가가 이렇게 오르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결국에는 그 이야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 들어서 되게 많은 외국계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자기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관심 많은지는 자기는 모르겠다. 주가도 왜 이렇게 오르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지금 현재 그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주식이 오르는 건 당연한데 네. 왜 오르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것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투자를 판단했을 때 저도 매크로
투자자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M7들의 주식들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 그 자금들이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는 시점상에서 네. 종목들이 상승하는 거다 보니까 저는 고평가가 아니라 지금부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네. 시간이 지났을 때 나중에 또 상하이 데이터 포트에 있는 CF로 만나게 된다라면은 이제 적정 가치다라고 말하거나 혹은 주식을 사야 될 때다 이렇게 분명 말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너무 초반이라 그쵸. 좀 머쓱하신가 봐요. 네, 특히나 이제 3월 초에 그때 당시 때 시간이 양회했던 이제 3월 5일부터 3월 7일까지 제가 갔다 왔는데 네. 그때 다녔다 보니까 실상 지금 현재 딥시크 나온 이후로부터 얼마 안 됐다 보니 사실 CFO도 잘 모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CFO가 본인 입장에서는 주식 자체가 그렇게 왜 이렇게 올랐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지만 네. 그 이전에 말했던 부분들이 우리를 포함한 이전에도 되게 외국계 투자자들이 지금 몰려와가지고 미팅을 하고 있다 이런 점을 봤었을 때는 외국계 사람들도 지금 현재 상하이 데이터 포트뿐만 아니라 중국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탐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포커스를 둔다라면은 중국 투자 관련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적인 얘기까지 들으니까 되게 재밌네요. 네, 그렇죠. 이런 아직 왜 이야기들은 오르는지 모르겠다. 뭐 그렇죠.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상 이제 증권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말하기엔 조금 껄끄럽죠. 그렇죠. 컴플라인 이슈도 있고 기업에 그렇죠. 관련된 이런 이유 있지만 저는 또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속시원하게 말할 수 있고 저는 제가 또 그런 얘기했어요. 저 혼자 어떻게 이제 기업 탐방을 갈 수 있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저도 이제 궁금해요. 작년 7월 달부터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 중국으로 자금이 쏠릴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네. 그러면 중국 관련돼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데 저도 이제 운용사인 분들과 같이 협약을 맺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도 제 개인 사비로 가도 되겠느냐라고 말해가지고 저도 개인 사비를 내 가지고 직접 갔었고 가가지고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제 운용사 입장에서는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중국 관련돼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내가 홍보를 해주겠다, 이야기를 해주겠다. 왜냐하면 컴플라인 이슈 때문에 증권가 입장에서는 말하기 어렵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헤르메스의 사자처럼 이제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야기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다 보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파트너 들어왔을 때 중국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보니까 그 웨이얼 반도체도 그렇고 직접 탐방 다니시면서 네. 영상을 다 그쵸. 찍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영상을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고프로를 흔들리긴 고프로를 들고 찍었는데 다음번에 갔을 때는 제가 네. 조금 더 영상을 좀 더 잘 촬영하겠다라는 네.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생동감 있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마지막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위한통신인데 네. 여기는 탐방하시면서 뭐 어떤 흥미로운 점이 있었나요? 요 기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글래스가 결국엔 중심적인 거고 이 AI 글래스 관련돼 가지고 이위한통신은 상대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졌어요. 매출 자체가 50% 정도는 중국 내수에서 체중하고 있고 나머지 반적인 부분은 미국에게 이제 치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방금 이제 MC님도 생각듯이 첫 번째 생각은 뭡니까? 트럼프가 관세를 인상하게 된다라면은 이 기업은 많이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항상 첫 번째 든 생각은 바로 이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트럼프가 결국 종착지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동맹국에 대한 관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왜 동맹국에 대한 관세를 할까? 결국 그 중국이 그간 트럼프 일기 때 있었던 관세로 인해서 기업들의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살기 위해서 그 미국과 동맹국이 국가에다가 생산 시설을 건설해서 납품을 하고 있었어요. 우회 납품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위한통신도 그런 전략이 있었을까라고 물어봤는데 네. 이위한통신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에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있었고 이 파운드리 공장에서 저가 형태의 레거시 반도체를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 자체가 말레이시아에 납품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까 네. 더욱더 되게 센세이션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죠? 무해적인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회사에다가 설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트럼프가 관세를 자신한테는 하지 않을 겁니까? 않지 않을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앞으로 연말에 다가올 수 있는 법인세를 인하한다 했었을 때 그러면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견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혜를 받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분명하게 이위한통신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도 분명 이러한 체인 자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위한통신 자체는 이제 5G 관련돼 가지고 되게 저가 형태의 광 모듈이라든지 광 통신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AI 안경과 AI 장난감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그 통신 모듈 자체에서 이제 서로 연결해주는 저가 형태로 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질문하는 게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중국의 이런 로봇 회사 관련돼서 되게 궁금증들이 많잖아요. 중국의 네. 로봇이 되게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공중제비도 돌고 되게 맞아요. 그쵸, 되게 뭐 센세이션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네. 물어봤습니다. 이위한통신 자체에서도 로봇에 대해 혹시나 납품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휴머노리 납품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이런 점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휴머노리 납품할 때 지금 현재 이위한통신에서 납품하고 있는 그런 통신 자체가 현재 지금 단가가 되게 싸다라고 합니다. 로봇에 납품하는 것들은 많더라도 되게 싸다 보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이런 피적인 부분보다는 휴적인 부분들에서 되게 지금 현재 많이 뭐 보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네. 매출 자체를 봤을 때는 본인이 봤을 때는 되게 크지 않다라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고 가장 큰 것은 결국엔 전기차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센서랑 연결시켜주는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AI 글래스 결국에는 저도 지금 이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3가지 기업들을 좀 소개시켜줬지만 되게 많은 기업들을 탐방하고 여러분들 소개시켜줄 기업들이 되게 많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기업들이 지금 봤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은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AI 글래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중국 투자 관련돼 가지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이 부분들에서 사실 로봇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다녀온 탐방하는 기업들이 한 7가지 정도인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는 5월 달에 있을 AI 글래스가 되게 혁신적으로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 이후에 기업들의 영업이익과 매출들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AI 글래스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조금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5월에 또 한번 나와주셔야겠네요. 저 불러주신다라면 저는 좀 나와서 네, 좀 이야기 좀 5월에도 또 말씀을 좀 다시 드리도록 나와주시길 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직접 다녀온 기업, 그러니까 웨이얼 반도체랑 상하이 데이터포트, 이위한통신 이렇게 3가지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들어봤는데 사실 저희가 데일리 아시아를 하면서 기업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거든요. 굉장히 신선하고 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부터 준비해가지고 지금 이제 말할 수 있다라는 점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7가지 기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도 자주 나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까지 여의도 제티 박준석 와우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도 저희가 게스트분이 한 분 출연을 하시는데요. 노영래 NH투자증권 어드바이저와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